안녕하세요. 유쾌한 김약사의 김약사입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갈 때 꼭 필요한 상비약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하고 같이 갈 때 필요한 상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잘 들어주세요. 제일 먼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는요, 멀미약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서 또 거기서도 혹시 배를 타실 일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멀미약을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구비하시는 게 좋은데, 멀미약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알약으로 된 것도 있고, 또 물약으로 된 것도 있고, 짜먹는 것도 있고, 이 짜먹는 거는 어린이용과 어른용으로 구분돼 있어서 보통 어린이용, 어른용 다 구비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 멀미약이 꼭 배 탈 때나 비행기 탈 때만 필요하다? 아니에요. 일단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 다음날 속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을 때도 필요한 것이 사실 멀미약입니다. 술 깨는 약을 먹기 전에 멀미약, 이 진토제를 먼저 먹어서 속을 가라앉힌 다음에 한 20분쯤 뒤에 그때 이제 본약을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멀미약은 꼭 멀미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도 쓸 수가 있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찬 거 많이 먹어서 애들이 울렁울렁 하면서 막 토할-것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도 살짝 먹여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토하는 걸 멈추게 하니까요. 그래서 진토제 역할을 하는 멀미약을 첫 번째로 구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벌레 물리는 거, 모기 물리는 거에 대한 거겠죠. 모기 안 물리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있죠. 뭐 팔찌도 있고, 옷에다 붙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뿌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요. 그거는 맞춰서 구비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기에 물렸다. 사실 동남아에 있는 모기는 한국에 있는 모기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감염증도 더 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물린 데 바르는 약을 이제 쓰실 수도 있죠.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게 뭐세요? 물파스? 네, 물파스도 바르셔도 됩니다만은 아이들은 이렇게 약간 화끈거린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용으로 물린 데 바르는 약, 또 어른용으로 물린 데 바르는 약 이시고요. 여기에서 제가 제일 안 가렵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뭔지 아세요? 어린이용 헤어 패치 있죠? 그거를 잘라 붙이시면요, 절대 안 가렵습니다. 그게 열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용이라서 이제 별 아이들한테 써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거를 애기 물린 곳보다 조금 더 크게 잘라서 붙여주시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안 가려우세요. 제가 이거는 우리 손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쓰는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붙여주고 나면 애들이 금방 가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가려워서 이제 그럴 때는 항히스타민제, 즉 이제 알러지 약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으세요. 알러지 약 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러지 약을 하나 정도 구비해 가셔서 7살, 8살 같으면 어른의 반 정도 이렇게 쪼개서 먹이시면 되니까요. 알러지약도 물약으로 된 것도 있긴 하죠. 그 알러지약은 어디다 또 쓸 수 있을까요? 아이들 콧물 날 때 쓰면 됩니다. 또 아이들 그 알러지, 몸에 뭐 두드러기가 났다든가 이럴 때도 쓰는 것이 알러지약이잖아요. 그래서 알러지약을 하나 구비해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요즘 코로나하고 열감기가 사실 유행하고 있거든요. 해열제를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해열제, 뭐 타이레놀 계통 종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다음 게 소염 진통제입니다. 소염 진통제는 해열제도 겸허하고 있어요. 소염, 해열, 진통 효과를 나타내죠. 무릎 아프거나 허리 아프거나 머리 아프거나 생리통이 있거나 뭐 이럴 때 쓰실 수 있는 거고, 뭐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빠들이 요새 참 고생하시잖아요. 그죠? 어디 여행 가면 아빠들이 지고 미고 이고 애 안고 이러고 가잖아요. 우리 아들 얘기 같긴 하네요. 그래서 보통은 허리가 아프다든가 무릎이 고장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 소염 진통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게 또 뭘까요?
소화제 필요하겠죠. 소화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소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정말 소화를 시켜야 되겠다 할 때 먹는 소화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 먹던 음식을 먹었더니 속이 좀 거북하고 약간 아픈 듯한 느끼고 이런 그 위험에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소화효소제 같은 경우에는 뭐 헤스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화효소제고요. 배아제나 이런 거. 그렇지만 이제 다른 종류, 예를 들어서 파모티딘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또 그다음에 위산을 좀 적게 분비하게 하는 이런 약이라든가 위산을 뭐 중화시키는 약이라든가 빨아먹는 약이라든가 이런 종류를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 술을 좀 많이 마시거나 평소에 위가 이렇게 위 기능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어쨌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의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조금씩 꼭꼭 씹어서 그렇게 드시는 게 좋고 찬 거를 또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으세요. 찬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30분 동안 위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위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위가 늘어지게 되죠. 네, 위화세의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찬물 많이 안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다라는 거, 그리고 소화제도 거기에 맞춰서 잘 드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자, 물이 틀리죠. 물. 한국물하고 동남아 쪽 물이 틀리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거의 뭐 생수를 사 먹잖아요. 그때 혹시 음식을 할 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물이 중요하게 돼서 설사 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설사 하면은 또 뭐가 생각나세요? 정로환. 네, 맞습니다. 정로환은 약간 설사를 할 때 속이 약간 더부룩하고 설사 기운이 있어서 장을 좀 깨끗이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정로환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 설사가 죽죽 나온다 하면은 조금 더 딥한, 조금 더 성능이 강력한 지사제를 하나 구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단, 열이 펄펄 나면서 설사를 할 때 지사제 쓰시면 안 됩니다. 열이 나면서 설사로 그 열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열이 펄펄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래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죠. 그래서 절대로 설사하면서 열이 날 때는 일단 설사약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열을 좀 내리게 하면서 또 위장 기능을 좀 도와주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 탈수가 되지 않게 물을 이렇게 드시면서, 물도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거, 이게 체액하고 같거든요. 포카리 스웨트나 요새 링티들 많이 드시던데요. 링티 미지근하게 해서 드셔도 상관이 없고요. 요즘 매실청들도 많이 담고 계시잖아요. 그 청매실로 만든 거는 장을 갖다가 그 살균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청매실액 1, 물 3의 비율로, 너무 찬물 말고 약간 미지근한 물 넣어서 그 2시간마다 드셔주시면은 설사는 거의 많이 잡히게 됩니다. 뭐든지 어디든지 여행을 가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거 1, 찬 거 많이 드시지 않는 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물놀이들 많이 하고 또 찬 거 먹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밤에 되면 애들이 열도 나면서 또 계속 갈증도 느끼면서 속도 안 좋아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개 그거는 찬물에 의한 거기 때문에 찬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거. 아이들 찬물 마실 때도 어떻게 마시게 한다? 한 입씩 한 입씩 입에서 따뜻하게 데워서 내려갈 수 있게끔 천천히 먹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뭘까요? 물론 판피딘이나 판콜 같은 거 있으시면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기 있을 때도 먹고 약간 그 두통이 있거나 이럴 때도 가볍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져가셔도 괜찮으시고요. 그 다음에 선번, 햇빛에 탄, 그거 햇빛 화상 연고도 하나 정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연고라든가 뭐 그다음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꼭꼭 성분명 적어서 같이 그 해서, 왜냐면 이제 영어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약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약이 무엇인가 이런 거 꼭 잘 챙겨서 가져가시고 또 즐겁게 이렇게 잘 계시다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